안녕하세요. 준nel입니다. 오늘 소프트 티슈 어세스먼트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촉진 기법입니다. 촉진 기법은 책에서 나온 거는 총 세 가지의 기법이 있어요. 평평, 스냅, 집게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팔페이션을 하게 될 때 사실 이런 식으로는 하진 않습니다. 집게 형태나 스냅 형태나 이렇게 잡거나 측근하진 않고 엄지손으로 이제 근육을 좀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일단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래도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적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근육의 벨리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집게 형태로 잡아서 체크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이제 근육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촉진을 하는지 나오는데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리 내목은 같은 경우에는 요방형근이죠. 엎드린 자세에서 지금 경우에는 반대편에서 이렇게 팔을 잡고 이렇게 당기는 형태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컨택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동측, 여기가 왼쪽이면은, 왼쪽 허리라고 하면은 왼쪽에 서가지고, 양손으로 여기를 밉니다. 여기를 한번 밀어보고, 그다음에 반대쪽에서 이렇게 밀어보고, 그래서 어느 쪽이 좀 더 잘 밀리는지, 혹은 긴장도를 좀 체크를 하죠. 등허리 근막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진 않고, 손바닥을 다 쭉 펴가지고, 손바닥을 다 펴서 왼손, 그 다음에 오른손, 이렇게 해서 양손을 천천히 한번 밀어봅니다. 그러니까 더 잘 밀려나가는 쪽이 있거든요. 잘 안 밀리는 쪽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막을 좀 체크를 하는 편이고, 근막 같은 경우에는 이 근육처럼 좀 더 깊게 안, 누르면은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스킨만 민다는 느낌으로 해서 밀면은 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손을 허리 위에 손을 올려놓고, 동시에 이렇게 쭉 밀 때 안 밀려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 밀려 나가는 쪽 부분에 유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허리근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보니까 약간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무릎을 구부리고 있거나 선생님들이 다리를 한쪽 올려가지고 그 다리 위에 그 환자분의 다리를 이렇게 올리면은 이 힙플렉서가 조금 더 이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복근도 좀 이완하게 되고 그때 이제 배꼽이랑 AS, IS 사이 여기 지점을 누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L3 쪽에 배꼽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ASIS 요 사이에서 중간 지점을 누르게 되죠. 그래서 좀 생각보다 좀 깊게 있고요. 만약에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리를 한쪽을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손끝에서 근육이 움직이는 게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둥구멍근 같은 경우에는 피리포미스죠. 여기가 ILA거든요. 인페리얼 라테랄 앵글. 임페리얼 라테랄 앵글을 여기는 뒤에서 촉진을 할 수 있어요. 뒤에서 촉진하고 그다음에 그레이트 트러칸타 이게 잡아가지고 이제 그 중간을 누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 장단직은 그다음에 가자미근 여기는 이렇게 찝어가지고 확인을 하죠. 이게 안쪽 장단직근을 이렇게 찝어서 확인하고 가자미근은 여기 칼프 끝나는 지점, 텐던으로 연결되는 그 지점에서 조금 더 깊게 넣어가지고 누르는 것 같습니다. 아킬레스 텐던 파열이 있을 때 하는 테스트 중에 하나인 스퀴즈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 스퀴즈 테스트 하듯이 꽉 쥐어 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근육을 벨리를 그냥 누르면서 확인하면은 긴장도는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펼쳐가지고 펼쳐서 반대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눌러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엄지손으로 누르기보다 그 손바닥으로 잡고 손바닥으로 누르게 되면은 팁으로 누르는 형태가 아니어가지고 이 부담감도 좀 덜하고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킬레스 쪽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은 이 긴장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아리 쪽이 문제가 생긴 분들 보면은 왼쪽이랑 오른쪽 비교하면은 아킬레스 텐던의 그 긴장도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뒤통수 및 후두학은 그다음 C2 레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프론 자세에서 확인이 됐죠. 그리고 이게 얼굴이 좀 뚫려 있으면은 얼굴을 대가지고 하기가 좀 수월한데 이게 뚫려 있지 않으면 좀 불편해요.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야 되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팁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누워가지고 머리 뒤통수를 이렇게 받쳐서 그 팁을 이때는 팁을 세워가지고 근육이 워낙 작으니까요. 근육이 워낙 작아서 팁을 세워서 이렇게 한쪽씩 눌러봅니다. 이렇게. 눌러서 왼쪽이 좀 더 긴장한지 오른쪽이 좀 더 긴장한지 근데 이거 근육 하나하나를 저희가 체크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느 쪽에 긴장도가 있는지 체크하는 형태로 좀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비근은 이제 후두와근에서 약간 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슈파인에서 이렇게 그 검지손가락으로 팁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목비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핀치를 잡습니다. 핀치를 잡아서 근육을 그 왼쪽 누르고 왼쪽 이렇게 잡고 오른쪽 잡으면은 이게 근육 두께가 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도는 뭐 긴장도대로 느낄 수는 있지만 벨리 자체의 그 사이즈, 근 사이즈가 좀 다르면은 어느 쪽이 좀 더 긴장되어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등세목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풀원에서 확인하진 않고 시팅이나 스탠딩에서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중력의 영향을 바로 받기 때문에 앉거나 서 있으면 티가 확 나거든요. 근데 엎드려 있으면은 중력 영향을 안 받아서 이게 좀 말랑말랑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엎드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엎드려서 긴장도가 확 떨어져가지고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는 어차피 앉아서 생활하거나 서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 벨리의 볼륨을 보는 게 좋고요. 저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팁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눌러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잡아봅니다. 그러면은 근육 두께죠. 두께 차이가 확실히 나기도 합니다. 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스카플라의 위치를 통해서 좀 확인하는 편이고요. 스카플라가 이렇게 많이 위로 올라와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긴장해 있는지 그거 첫 번째로 확인하고 어쨌든 짧아지나 너무 늘어나져 있나 긴장되어 있는 거는 매 한 가지니까 근육이 워낙 좀 작기도 하고 위에 근육들이 너무 많이 덮어져 있어서 저는 리베이터는 서서 확인을 해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스카플라의 위치를 확인해서 근육이 좀 짧아져 있구나, 늘어나져 있구나 정도만 파악하는 편이고 그리고 끈가슴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저는 그 근 길이로 보는 편입니다. 이렇게 120도, 뭐 90도 아래로 내려서 각각의 파이버를 좀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근육은 여기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근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회가 되면은 다 따로 모아가지고 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나왔던 게 바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상처 같은 부분을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얀다에서는 이 연부조직 평가에 반응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유 과정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 반응 주위에 물렁 조직이 제한되고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활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기능 장애가 있는 근막은 종종 반응 부위와 떨어진 곳에서 유발점과 관절 기능 이상을 동반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주변에 있는 이 그 연부 조직들이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쪼그라들면서 이 긴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짧아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짧아져 있는 부분에 대항하기 위해서 특정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반응이 있다면 환자의 증상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뭔가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저는 충분히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막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로 전체 근골격계 시스템을 연결하는 근막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근막은 매우 강하고 작은 탄성을 가진 콜라겐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긴장의 선을 따라 배열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배열은 이 근육과 다른 신체 기관을 연결을 하고 근육군의 구획 또는 층을 형성합니다. 그 메이어가 제시한 이렇게 근막경선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근막의 릴리즈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티슈 모빌라이제이션이나 마이오파셜 릴리즈, 스프레이 앤 스트레치, 그 다음에 그라스톤, 저희가 많이 쓰는 그라스톤 테크닉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의 기능 이상은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임상가들은 그 유발점이 기능 이상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라는 것에 명심해야 됩니다. 유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이 있는 부위죠. 그래서 통증이 있는 부위가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또 다른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절 병리, 감각운동 기능 이상 또는 반응이나 저운동성 근막 같은 다른 연부 조직과 관련된 기능 이상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등허리 근막, 소라코 룸바 파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이 좀 더 저운동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저운동성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조금 더 릴리즈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라인에 있는 근육들이나 타지에서 온 전달되는 힘 자체가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육 불균형의 치료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